여러분, 코인 불법 송금이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2조 717억 원이에요. 거의 100억 달러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대한민국이 2022년 수출에서 흑자난 규모가 29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불법 송금으로 100억 달러가 나갔다는 것은 무역 흑자의 절반이 3분의 1이 나간 겁니다. 3분의 1이. 예. 진짜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뭐 북한으로 다 넘어갔다. 북한이 자금 세탁했다. 뭐 이렇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이게 북한으로 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걸 일단 보세요. 북한 연계 조직이 가상화폐를 탈취한 규모입니다. 무려 16억 5,050만 달러입니다. 전 세계 38억 달러의 43%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가상화폐를 탈취를 해서 이거 현금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현금화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 가장 쉽습니다. 예. 대한민국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많고요. 또 쉽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예, 실제로 이게 현금화한 가상자산 거래량은요. 2021년에 여러분 4,146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하기는 최적의 장소죠. 최적의 장소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16억 5,050만 달러. 이거 규모도 굉장히 커진 거예요. 2020년만 하더라도 2억 9,950만 달러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16억이니까 16억이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예. 16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합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돈이면 예. 뭐 조원이 넘으니까 예. 이런 돈들이 말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예, 12조라고 했잖아요. 아니, 12조가 아니죠. 100억 달러 12조라고 했잖아요. 진짜 12조 717억 달러거든요. 작년 대비해 보면 8,268억에 대비해 보면 2022년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적어도 10배, 14배 정도 되네요. 14배요. 14배. 그러면 왜 2022년에 유독 많이 빠져나갔을까요? 예.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2018년은 1조 2,526억 원, 2019년은 3,009억 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20년은 208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은 8,268억 원이고요. 2022년 작년에는 12조 717억 원이나 됩니다. 진짜 100억 달러라는 돈이 이렇게 쑥쑥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보자고요.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빠져나가는 장소를 보면 여러분 홍콩이 71.8%입니다. 대부분 홍콩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본도 15.3%가 되고요. 중국도 5%, 기타가 7.9%지만 여러분 홍콩으로 빠져나간 게
워낙 규모가 많습니다. 워낙 규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으로 빠져나가서 실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말입니다. 일본, 홍콩 관세청하고요. 우리 관세청하고 동시에 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점점 밝혀지겠지요. 실제로 정부에서도요. 이 자금들이 홍콩이나 일본을 통해서 빠져나간 것 이것을 두고 말입니다. 북한이 가상자산을 한국서 세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게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말입니다. 이게 돈 세탁이 돼서 홍콩이나 일본을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관세청에서 파악한 규모 또 은행권에서 파악한 규모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규모 다 따지면 진짜 엄청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은행권에서는 5조 6,717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비은행권에서도요 6조 4천억 원 50억 4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혹은 무역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가상투자법인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렇거든요. 모두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은행권에서는 무역대금을 사전송금 가장을 해서 거래대금을 불법 송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해서 파생거래 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실제로 빠져나간 것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조사가 이게 왜 제대로 안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위험이 있겠죠. 이게 미국의 어떤 대북 관련된 제재가 워낙 세니까 이게 그런 뭐 은행이 연루가 됐다. 아니면 쌍방울 같은 경우는 연루가 됐죠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는 뭐 김성태 회장 개인이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쌍방울 같은 경우는 대북으로 뭐 500만 달러 플러스 300만 달러 800만 달러가 갔습니다. 80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이런 것도 지금 뭐 빠져나가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런 상태를 따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김치 프리미엄이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내 투기 세력들이 해외에다가 돈을 보내고 해외의 어떤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다시 현금화해서 이것을 다시 해외로 다시 보내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김치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다 이러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격하고요.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이걸 따져보면 적어도 말입니다. 10% 많게는 2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팔기만 하면 20%가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관세청이나 뭐 검찰이나 대부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불법 송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뭐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킹 자금을 세탁할 때가 전 세계에서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고요. 일본도 쉽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도 쉽지 않고요.
대한민국이 가장 쉽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어떤 흐름을 보더라도 북한의 해킹 코인들이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어떤 식이든 세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바로 이러한 폐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방치해 두면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돈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불법 송금 어떨 때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수상한 외화 송금이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가 저는 완벽하게 돼야 되고요. 2022년에 5월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랬으면요. 5월 이후에 이 돈이 못 빠져나가게끔 정부가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김치 프리미엄도 불법이거든요.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파는 거. 그래서 현금화 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거. 이것도 불법입니다. 저는 그 자체도 말입니다. 제대로 막아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간다면 대한민국 국부가 다 흘러나간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게 가상자산이 참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거래도 쉽고 현금화하기도 쉽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진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해외로 쑥쑥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하거든요. 정부의 발빠른 조치 저는 기대해 봅니다.